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3년 전에도 저게 새벽이님께서 댓글을 많이 쓰셨더라고요. 주식 잡담에다가 보니까 어제 하고 뭐 한 며칠 예전 댓글들을 쭉 읽어봤는데 요즘도 눈에 띄는 한 번씩 댓글 쓰시는 분들이 그때도 댓글을 쓰셨더라고요. 특히 새벽에님이 댓글을 많이 쓰셨던데 새벽에님이 십수년 주식을 하신 그리고 돈도 버신 상당히 실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뭐 여전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제 영상을 봐주시고 계십니다. 뭐 대부분은 박사님 영상을 보려고 들어오시는 분이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고 저 영상을 보려고 들어오시는 분 또 뭐 몇 분 계십니다. 한 10여 명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아는 분은 몇 분 안 됩니다. 어쨌거나 예전 댓글 보니까 반갑더라고요. 또 예전 댓글 중에서 본인의 관점을 적어 놓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긴 댓글을 하나 써드렸습니다. 달아드렸습니다. 어, 그때도 생각이 그랬고 지금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때도 그 댓글에 대해서 제가 말로서 뭐라고 했을 텐데 어, 댓글을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억양이 경상도경을 쓰다 보니까 뭐 별 진지하지 않은 것도 진지하게 들리고 별 강하지 않은 주장도 강하게 들리고 어떤 경우는 또 말하는 게 12조로 들리고 이래가지고 사실은 인간관계 하는데 불이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알고 나면은 뭐 조금 다른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알더라고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그리고 가드키님께서 뭐 커피값 보내주시려고 너무 애를 쓰셔가 제가 어, 받았습니다. 박사님하고 뭐 잘 노나 먹을 수 있을지, 이 노나 먹는다는 경상도 사투리입니다. 나누어 먹을 수 있을지는 제가 알기로는 불가능합니다. 박사님은 그냥 그 통신비에나 보태 써라 정도가 나오겠지요. 박사님은 뭐 공짜로 남한테 받는 거를 되게 싫어합니다. 차라리 베풀고 삽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저녁에, 오늘 오후에 이 영상을 찍을 시간이 안 날 것 같습니다. 밤에는 시간이 날지도 모르겠는데 밤에는 내가 체력이 방전이 되면은 정신이 막지 못하기 때문에 막지 못한 정신으로 영상을 찍으면은 영상을 내가 다시 봤을 때 아이고 이렇게 형편없는 영상을 찍었구나 올렸구나 이런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아직 정신이 말짱할 때 어제 한 3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뭐 그래도 정신은 말짱합니다. 뭐 늦게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났지요. 일어나는 시간은 요즘 비슷합니다. 몇 시에 자든. 그건 왜 그러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운동을 갖다가 좀 심하게 과하게 많이 해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도 이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고 뭐 큰 돈 안 벌어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하고 있는 중이 너무 길어서 많은 사람들은 저 안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100%고 뭐 그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합니다. 요때 내가 틀렸다고 했지요. 그래 요래 내려올 때 요때 내가 진짜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내가 이 오랫동안 한 주식 이거를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는데 내가 지금 관두면은 두 번 다시 주식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너가 정말 손을 대지 않을 자신이 있느냐 하는 게 큰 부분인데
생각을 깊이 해보니까 내가 1, 2년은 정말 주식을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뭐 3년도 안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후에도 과연 네가 주식을 그만두고 옵션을 그만두고 다시 안 할 자신이 있느냐? 거기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자신이 없는데 내가 1, 2, 3년 안 하는 거는 내가 100% 자신 있습니다. 근데 10년, 20년 동안 너 안 할 수 있겠냐? 죽을 때까지 안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내가 자신이 정말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10년, 20년 공부를 더 해가지고 다시 한다. 그건 웃기는 일이고 공부는 될 만큼 했습니다. 할 만큼 됐고 뭐 모르는 거 뭐 있기야 있겠지만은 거의 없지요. 그럼에도 안 되는 거는 결국은 자신감 부족이죠. 자신감 부족이다 보니까 내가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맞추는 확률이 높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지 못하는 거는 딱 두 가지다. 두 가지. 그중 하나가 항상 말하는 자신감 부족, 멘탈이 약해서 그런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박사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비중 조절. 나는 몰빵을 치는 버릇을 아직도 못 버렸습니다. 어제 몰빵을 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슈팅이 좀 나왔으면은. 그래서 옵션에다가 그것도 위클리에다가 위클리하고 일반 옵션하고 몰빵을 걸어놨습니다. 걸어놨는데 낮은 단가에 걸어서 체결이 안 됐을 뿐이지 걸어놨고 어제 매매는 한 번 읽고 한 번 손절하고 잘못 들어가 가지고 손절하고 그것만큼 다시 벌었고 그래서 수수료만 날렸습니다. 뭐 더 벌 수 있었는데 역시나 자신감 부족이죠. 내가 본 대로 움직였는데 내가 본 것보다 밑에서 팔았거든요. 훨씬 밑에서. 뭐 그러다 보니까 나의 한계다. 이 한계도 극복을 해야 되는 문제다. 그래서 극복을 하는 노력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예전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낮에 저녁에 시간이 안 날 것 같고 저녁과 밤이 되면은 체력이 방전이 돼 가지고 맑은 정신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지금 찍는다 말씀드렸고 이제 진짜 중요한 거는 이제 지금부터 하는 얘기죠. 지금까지 한 8분 동안 쓸데없는 소리를 한 거고 자 뭐 쓸데없는 건 아닌데 쓸데가 적은 거죠. 제 구독자분들께 드린 말씀을 쓸데없는 말이라 그러면 큰 결례가 되니까 제가 쓸데 적은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했고 이제 정말 중요한 자 여기서 나는 여기가 지켜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올라서 조정 받을 때 근데 거기 아닐 가능성도 꽤 크다. 우리 옛말에 10중 8구가 있지요. 10중 8구를 현대말로 바꾸면은 8, 90% 퍼센타지로 8, 90% 이거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옛날 말로는 거의 틀림없다는 뜻으로 썼지요. 뭐 10중 8구, 100발 100중 뭐 다 비슷한 말이죠. 자, 나는 이 저점을 뚫을 가능성이 10중 8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8월 말까지는 뚫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 10% 실제로는 1% 안 된다 생각했는데 내려오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뀌다가 지금은 생각이 더 많이 바뀌었지요. 이렇게 바뀌면은 제 영상을 떠문떠문 보시는 분들은 저 거짓말 하는 놈 생각할 거고 뭐 계속 보시는 분은 그래도 중간중간 잘 맞추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매매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매를 8월 말까지 샀지요. 계속 샀습니다. 여기 사니까 올랐거든요. 그리고 조금 팔길래 조정을 조금 줄려나 보구나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파는 게 좀 많아졌어요. 4,900억. 그리고 한번
또 4천억을 샀습니다. 이게 그때는 뭔지 알았죠. 또 지나니까 까먹었습니다. 이게 뭐지 해서 딱 보니까 여기서 슈팅 놓은 거 있지요. 슈팅 놓은 거. 자, 확대해서 보면은 여기서 갭 상승해서 쭉 밀어 올렸죠. 이게 외국인이 4천억을 사서 만든 봉입니다. 그리고 다시 또 내렸습니다. 다시 내리니까 다시 팔았습니다. 파니까 계속 내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정말 뚫을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 이 코스피로 보면 굉장히 애매합니다. 뚫지 않을 가능성이 많은데 지지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피로 본다면은. 그래서 나 코스닥은 참조는 안 합니다. 코스닥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으로 볼 때는 물렸네, 이거 뚫릴 수도 있겠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듭니다.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코스닥하고 코스피와 비슷하게 볼 수도 있는데 이 저점을 여기로 보느냐 여기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통상적인 파동으로 볼 때는 여기로 보는데 최저점을 볼 때는 여기가 맞긴 맞지요. 그래서 최저점으로 볼 때는 이쪽이 되고 이쪽이 되니까 여기가 되고, 일봉으로 볼 때는 여기가 됩니다. 여기는 물고 뚫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을 저점으로 본다면 이게 뚫릴 가능성이 많고, 이거를 저점으로 본다면은 이 저점이 여기니까 장중에는 뚫었지만은 종가로는 안 뚫었으니까 뚫을 가능성이 반반이다 정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자, 코스피 200을 보겠습니다. 코스피 200도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연속됩니다. 이 말 왜 하는가 하면은 선물은 연속되지 않습니다. 3개월마다 마감이 있어 가지고 마감 때마다 베이시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연결시켜 보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200을 보게 되면은 여기가 저점이죠. 종가는 여기가 저점이죠. 자, 여기가 저점이든 여기가 저점이든 간에 하나의 파동이 여기서 끝이 났고 조정받고 재차 올랐지요. 그러면은 이 파동의 고점을 보면은 종가의 고점이 여기죠. 이 종가의 고점을 뚫었습니다.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요 300을 뚫을 가능성이 10중 8구 300을 뚫습니다. 10중 8구. 근데 또 안 뚫을 수도 있다는 주장을 하는 실력 있는 유튜버가 또 있더라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서 바로 안 뚫고 올라갔다가 뚫을 수도 있고 바로 뚫을 수도 있고, 그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안 뚫을 수도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5개의 파동이 내려왔는데 그 5개의 파동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정이 일단 올랐다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요때부터 해가지고. 자, 이 코스피 200인데 코스피 200은 또 코스피와 다르게 오히려 삼성전자와 같게 이쪽이 고점이죠. 여기가 고점이고 여기가 고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가 고점이냐 여기가 고점이냐가 상당히 논란거리였습니다. 나는 이게 높으니까 이 고점으로 보는데 삼성전자와 코스피 200은 이쪽이 고점입니다. 이쪽이 일봉으로 볼 때. 근데 통상 일봉은 종가 위주로 보기 때문에 또 종가 위주로 보면 여기가 고점이 맞지요. 그러면 주봉으로 보게 되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주봉으로 보면은 끄트머리를 봐야 되기 때문에 주봉으로 보면은 여기가 고점입니다. 여기가 고점이고 조정받고 내려오고 5일선을 깨면서 그러니까
이 5주선입니다. 코스피 200의 5주선을 깨려고 한 번 깼다가 올라가고 또 깼다가 올라가고 또 깼다가 올라갔다가 3번, 4번 만에 깨고 내려왔지요. 그리고 다시 제 5주선을 탈환하려고 한번 뭉텅거려 볼 때 한번 노력하다가 실패하고 재차 노력도 못하고 빠지고 두 번째 노력했는데 닿기만 하고 다시 빠졌지요. 그럼 코스피 200으로 보면은 이 5주선을 갖다가 뚫기 위한 노력을 시도가 여러 번 됐지만 실질적으로 5주선을 닿다시피 한 거는 2번밖에 없습니다. 한 번, 2번. 보통 한 3번, 4번 시도를 하지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를 뚫고 내려갈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 움직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지표가 스토캐스틱이죠. 자,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왔네. 데드크로스는 위험한데 팔아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주봉입니다. 이거 주봉상으로는 빠질 가능성이 많다. 또 내가 잘 보는 게 CCI 지표를 보지요. CCI 지표도 팔아라고 떴네. 그럼 파는 게 맞나? 일단 두 가지 지표는 팔아라고 나왔습니다. 이 주봉상입니다. 주봉과 일봉은 좀 틀리죠. 자, 다시 일봉으로 돌아가서 일봉으로 볼 때 CCI 지표가 뭐 별로 좋지는 않네요. 코스피 200입니다. 스토캐스틱은 뭐 요 밑에 바닥 부분에 있네요. 아직 침체 구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코스피로 잠깐 돌아와서 코스피의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일봉입니다. 바닥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이래 바닥권에서 빠져나오려고 하다가 재차 눌러지는 경우들이 있지요. 그래서 알 수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바닥권에서 올라오다가 재차 눌러지기도 하거든요. 따라서 아직은 침체 구간이다. 코스피를 볼 때 코스피 일봉입니다. 코스피 60분봉이나 60분봉으로 보면은 지금 좀 올라오고 있지요. 그래서 반등의 여지는 있을 수도 있다. 반등의 여지는. 그렇지만은 추세적으로 접근한다면은 하방이 맞다. 하방이 맞다. 하는 글을 알려드립니다. 나는 하방 중에 반등이라 그랬습니다.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말씀을 드렸고 대충 얼마쯤 가지 않을까 했는데 그게 또 틀린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여기서 뚫린 다음에 5주선을 뚫으려고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했지요. 여기서 2번 시도했는데 실패했고 여기는 뭐 시도를 안 닿았으니까 뭐 했다고 볼 수도 있고 안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시도하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시도를 갖다가 한 번, 2번, 3번 했는데 실패했죠. 그러면은 한 번 더 빠져가지고 4번째는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4번째는 뭐 난 그래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주봉입니다. 주봉. 자, 그래서 일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팔고 있다. 이때 샀는데 왜 팔지? 특히 이거 산 거는 완전히 쇼였다. 9월 13일 날. 9월 13일의 매수는 100% 쇼였다. 왜 쇼를 했을까? 왜 쇼를 했을까? 가 또 궁금해지죠. 그거는 파생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우리가 목요일과 월요일 날 휴장을 냈거든요. 그리고 화요일 날 장을 열었는데, 그때 외국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이틀 동안. 금요일하고 월요일 날. 그래서 그게 반영돼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내 개인적으로 전체적인 이 흐름 자체를 일단 말씀을 드렸고 선물을 보게 되면은 선물은 석 달마다 바뀌기 때문에
정확하게 신뢰는 할 수 없지만은 선물을 보게 되면은 지금 307.90, 저가가 302.70, 언제든지 뚫을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뚫을 수 있다. 그러면은 보는 김에 좀 더 봅시다. 파생을 보게 되면은, 자, 파생에서 코스피의 지금 매매 현황을 보게 되면은, 자, 누적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하방 쪽으로 더 많이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하방 쪽으로 매수를 더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정권도 하방 쪽 매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긴 한데 상방 쪽 매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 그 올랐다 내릴 가능성이 제일 많아 보이고, 그 다음에 내릴 가능성이 많아 보이고, 바로 그 다음이 오를 가능성인데, 오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로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그대로 있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나라 주식이 진짜로 갈 때, 진짜 바닥이 어디고 진짜로 갈 때가 언젠가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중산층이 우리 IMF 때처럼 와르르 무너질 때, 그때가 주가 바닥이고, 그때가 다시 5천이고 만이고 2만이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이 아닐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냐? 내가 생각하는 부자는 통상적으로 그 외국에서 말하는 부자가 있습니다. 대략 따졌을 때 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 되는 사람,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이 1,000만 달러 이상.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환율 1,000원 잡으면 100억입니다. 100억. 지금 1,200 얼마니까 120억 몇 되는데, 자, 편하게 1,000원 잡읍시다. 그러면 1,000원을 잡으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100억 이상 있는, 100억 이하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자빠질 때, 우리나라에서 수십억까지만 부자라고 서울 말고 지방에서는 목에 힘주고 다니죠. 또 자기 스스로도 부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자들이 와르르 무너질 때가 온다.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냐? 은행 빚이 하나도 없는 순자산 100억인 사람은 안 자빠집니다. 자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은행 빚이 없고 자산이 100억이 넘는데 자빠진 예가 IMF 때 있었습니다. 내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인데 술을 한 2번 먹었고 얼굴을 한 30번 봤습니다. 아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라서 몇 번 서울서도 보고 내 사는 곳에서도 내려왔길래 봤습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싶었는데 거북이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어느 상황이 되면 자빠지냐? 자, 내 순자산이 100억이 넘는 사람, 100억 이하인 사람, 자산은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죠. 그러면은 겉으로 볼 때는 100억 자산 갈 수도 있고 수백억 자산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 금융권에 빚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벌이가 없으면은 이자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번 시장에 자빠집니다. 그 이번 시장이라는 게 이 하락이 시작하는 이 시장을 얘기합니다. 이 하락이 1년이 갈지 2년이 갈지 3년이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4년이 갈 수도 있습니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처럼 오래 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흐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또 돈이 우리나라로 몰릴 거거든요. 몰리기 전에 한번 IMF 때처럼 우리나라 중산층을 죽여놓고 간다. 원래 오르기 전에는 죽여놔야, 털어내야 가볍게 올라갑니다. 털어내지 않으면 무겁습니다. 그래서 털어내기 위해서 어디까지 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표로 본다면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지표가 되지 않을까. 박사님께는 말씀드렸는데
말씀드리기를 우리 이때 같은 이런 상황이 다시 오면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몰빵을 할 거냐? 절대 안 한다더라고요. 물론 빚 내서 주식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자산의 일부가 되는 거지 전부가 아니거든요. 전체 자산의 절반이 안 됩니다. 주식하는 비중이 전체 자산의 절반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나머지 자산의 10배 이상을 여기서 벌려고 하죠. 10배, 100배 이상을 여기서 벌려고 합니다. 박사님은. 그래서 꾸준히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하락장에서도 벌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고수 중에도 흔치 않습니다. 박사님은 벌어야 됩니다. 왜? 빌린 돈 이자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금리가 올랐죠. 더 많이 나가죠. 그냥 더 벌어야 됩니다. 기존의 275가지 방법으로서 안 먹히니까 또 새로운 방법, 약간 변형시킨 새로운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또 이자를 벌어내고 있지요. 요 몇 달 동안 고생했지요. 이자도 제대로 못 벌어낼 정도였으니까. 그렇다고 손실 본 건 아니죠. 뭐 이자 못 벌었다 해서 손실 본 건 아니잖아요. 이자를 근근히 맞춰볼 정도 수준을 몇 달 지났습니다. 그러면 그때 웬만한 중수나 하수는 안 하는 게 맞지요. 아니면은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아주 적은 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자, 새벽이님과 가드키님, 특히 가드키님은 내가 실력을 더더욱 모릅니다. 새벽이님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눈꽃만큼이라도 알고는 있는데 가능하면은 어떤 직업이라도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좋습니다. 주식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주식에서 내 월급을 벌어야 된다, 내 생활비를 벌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주식시장에서 돈 버는 사람이 1%라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돈이 적은데 돈이 많은 사람은 이 시장에서 생활비 벌 수 있지요. 자산이 되니까. 근데 돈이 예를 들어서 내 주식 총액이 1억이다, 2억이다, 또는 5억이다, 10억이다. 이런 분들은 이 시장에서 내 월급을 벌어내기가 어렵습니다. 늘 못 본다는 게 아니고 10달 중에 한두 달 그런 달이 오거든요. 1억을 넣고 하는 사람과 10억을 넣고 하는 사람의 생활비가 틀리겠지요. 하지만 데미지는 똑같습니다. 데미지는. 주식시장에서는 잘못하면은 1억 날아가는 속도나 10억 날아가는 속도나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100억도 마찬가지입니다. 날아가는 거 잘못하면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거든요. 분산 투자하는 이유가 만약에 절대로 부도 나지 않을 회사라 생각했는데 부도가 났다. 그럼 내가 분산을 100개를 해놨으면 1%만 손실 본 거고, 예를 들어서 50개를 해놨으면 2%를 손해본 거고, 내가 한 30개 정도 해놨으면 한 3% 정도 손해본 거 아닙니까? 다 날라가서 깡통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나머지로 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한 종목에다 몰빵했다. 그러면 제로가 돼버리죠. 두 종목에 나눠 몰빵했다. 50%가 날라간 거죠. 그러면 본전을 만들려면은 더블을 내야, 100%를 내야 50% 날라간 거를 갖다가 되찾을 수 있게 되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일정 금액을 가지고 분산 투자를 하고 비중 매매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10년 동안 한두 번은 반드시 그런 경우가 옵니다.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그래서 몰빵 치는 사람 치고 전설적인 사람조차도 이 시장에 살아남은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남았던 역사를 가진 사람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자, 이렇게